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대학에 가는 것이 우리의 교육의 끝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말로 이 아이를 어떤 유명한 학교에 넣는 것만으로 부모가 만족하며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대학 이후에 그는 훨씬 더 긴 인생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과 단계에서 그가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는 공허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남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뿐이야. 그러면 아이들을 대학에 보내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 중 상당수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려고 강요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내 얼굴을 위한 것입니다. 내 아이는 더 나은 학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어린이가 내적인 동기부여와 자기 훈련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가정, 모든 조직, 기업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 부모가 되는 법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단지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숙제 문제로 너와 논쟁하고 싶지 않아. 우리 가정에서는 매일 아이들과 다투는 사람이 많고 다툼의 주요 원인은 바로 숙제, 즉 숙제를 하는 것과 숙제를 제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제 시간에 숙제를 끝냈나요? 어떤 부모들은 심지어 내가 정한 시간 내에 숙제를 끝냈는지 묻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숙제를 미루고 다음날 아침에 하게 되면 부모는 화가 나서 왜 어젯밤에 숙제를 하지 않았니? 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양한 숙제 문제로 다투게 되지만 앞으로는 숙제 문제와 아이에 대한 사랑 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건 분명히 사랑이 더 중요하죠. 저는 자주 많은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 불평할 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지금 아프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당신의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면 지금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가 숙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저 건강하기만 바랄 뿐이라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이 숙제 같은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숙제 문제로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이 부분에서 여러분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오늘 퇴근 후 사무실에서 피곤한 몸으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거기 앉아 있다면 어떻게 지냈어? 오늘 회사에서 잘했어? 보너스 받았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벌었어? 아니면 덜 벌었어? 라고 묻는다면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어이없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바빴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들이 이렇게 나에게 질문하다니 그게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이에게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숙제 때문에 아이와 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도 알잖아요. 아이들은 단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온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당신의 개인 재산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단지 당신의 몸에서 나왔을 뿐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인내심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당신이 아무리 강제로 학습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당신이 그를 강제로 공부하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는 공부를 마치고 나면 잊어버리고 공부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심지어 대학에 가고 나서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반대로 부모가 그에게 주는 압박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아이들은 모두 호기심이 많고 지식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래 이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부모로서 차분하게 평화를 맞이할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부모에게 두 가지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류는 독재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방임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그럼 내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야? 그럼 아이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반응하죠. 당신이 방임하게 하지 않았다고 해도 독재와 방임 사이에는 적절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위 있는 관리입니다. 권위 있는 관리는 지지하는 것이지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지속적인 개입은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부모가 손을 떼고 그렇게 독재적이지 않으며 완전히 방임하지 않는 법을 배우면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부모의 생각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아이의 인생은 아이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모의 책임은 그에게 명확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맞죠? 당신은 이렇게 많은 선택이 있고 이 선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설명해 주세요. 위협할 필요도 없고 과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명확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자신의 결정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